네, 팔란티어의 AIPCon 행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나와서 사용기를 들려주는 곳인데요. 좀 길 수도 있는 행사를 최대한 빠르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세계 탑 보험사 AIG의 발표를 시작을 하는데요. AIG의 비즈니스는 거의 70%가 상업 언더라이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자, 여기서 잠깐 언더라이팅은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고객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보험을 제공할지 말지, 또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어느 조건으로 어떻게 제공할지 판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보험사가 결국에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보험을 잘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이란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죠. 팔란티어 도입 전에 AIG 언더라이팅 프로세스에선 고객 의뢰를 전부 조회하는 게 불가능했고 데이터 수집과 평가 과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일관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의 퀄리티도 일관성이 없어져서 느린 대응으로 이뤄지게 되었다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각 고객이 위치한 주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즉 미국 내 50개 주마다 다른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통일성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 건을 처리하는데 약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를 도입하고 나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추출을 자동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고객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된 수백 개 데이터, 이제 PDF, 엑셀 파일, 또 데이터베이스 등등 다양한 포맷으로부터 이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게 수일이 걸리던 일인데 팔란티어 자동화 시스템으로는 몇 분 만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수천 개의 의뢰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선 팔란티어의 AIP를 통해 적용되는 LLM, 이 AIG의 경우는 클로드 3.5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 보험사 내부의 데이터, 그리고 제3자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리서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정보들을 정제시켜서 언더라이터가 보험사가 지게 될 리스크, 또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또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치를 산정해서 보험 구조를 알맞게 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체 프로세스가 하루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원래는 3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다가 아니라 더 높은 계약 성사율까지 동반된다고 합니다. 24년 하반기쯤부터 팔란티어를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한 AIG죠. 올해 3월에 있었던 AIG 인베스터 데이에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도 함께 했었습니다. 최근 매출이 매우 저조해지기 시작했는데 팔란티어 투자자라면 앞으로 이 AIG의 매출과 순이익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표자로는 미 국무부의 의료 서비스국의 IT 디렉터가 나왔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270개국에 퍼져 있는 미국 외교관 커뮤니티의 의료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하는데요. 3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던 이 코로나 당시의 에피소드를 나눠줍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외교관들을 복귀시키고 백신 접종을 담당했을 때 이분이 이 태스크포스에서 일처리를 같이 했었고, 그때 당시 엑셀 시트와 파워포인트만으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하죠. 의료 서비스국에선 이제 팔란티어를 도입하면서 모든 행정 처리를 문서에서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데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거의 1억 달러, 한화로는 약 1360억 정도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이 데모에서는 감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 환자의 격리 과정을 보여줍니다. 데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니의 수도 코나키에 대사관이 있는데 그 지역에 에볼라가 터졌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이걸 체크해주고 비슷한 상황 발생에 대해서 더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사항이 쫙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럼 관련된 보고서를 바로 생성해주고 보안 등급을 적절하게 매겨서 유관기관에 바로 이 상황 전파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받는 곳은 바로 상황 인지를 하고 예방 조치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이후 이 제인 스미스라는 외교관이 독감 증세를 보이고 있고, 현장에서 이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의료진은 재빠르게 환자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주요 증상과 함께 예방 접종 기록,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을 해주는 거죠.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 설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팔란티어가 만든 게 아니라 미 국무부 소속 임상의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팔란티어의 유연성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자, 일주일이 흘렀고 이 제인 스미스라는 사람은 증상이 더 악화되어서 아까 엑시엄에서 봤던 그 발생 지역에 갔다 온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그럼 이 에볼라가 터졌던 곳에 갔다 온 사실이 확인되었으니까 미국 본토에 있는 책임자에게 이 사실 보고를 하고 아까 체크했던 모든 환자 기록과 발병 지역 여행 사실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제인을 미국 본토로 송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측 상단의 의료 수송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동안 제인이 받았던 모든 조치들과 증상들이 의료 수송과 관련된 기관과 조직들에게 전부 넘어가서 싱크가 되는 겁니다. 수송 과정에 함께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이 사실이 전부 공유되어서 이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하죠. 제인을 수송하게 될 항공기 정보도 같이 싱크되면서 상황 보고를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매우 효율적이게 정부 업무를 핸들링하는 팔란티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렌트카 업계의 1위 업체 헐츠에서 나왔습니다. 각국에 걸쳐 총 11,200개 지점에서 56만 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들이 고객들에게 전달될 때 오일 체인지 상태, 또 타이어 마모 상태, 또 정리 등등에 대한 업무들을 잘 정렬해서 고객을 응대해야 병목 현상이 줄어들 텐데, 그에 따라서 이 팔란티어 파운드리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들만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또 핸드폰에서 쓸 수 있는 직원용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전체 로케이션을 나타낸 팔란티어의 화면이고요. 왼쪽 하단에 공항 딜레이와 관련된 노티피케이션이 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애틀랜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단부에 지금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부서, 또 차 반납과 차량 세척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좌측 상단에 빨간불이 들어온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해보면 기상 악화로 인해 애틀랜타 항공기 지연이 많이 생겨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다고 알려주는 팔란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정보들이 그대로 공유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곧 차량 반납 쪽에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동시에 차량이 막히니까 늦게 반납되는 차량을 응대해야 되는 이 초과 근무 인원들이 더 보충되어야 된다고 서제스트를 해줍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들에게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초과 근무를 물어보는 노티피케이션이 전파되고 해당 야근을 수락 혹은 거절할 수가 있겠죠. 이 이후에 결과가 산출되어서 모니터에 뜨게 되는 겁니다. 빨간색이었던 반납과 세척 부분이 인원이 보충되고 야근 근무에 지원한 인물들로 인해서 노란색으로 상황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시티인데요. 혹시 청중들 중에 내 경쟁자가 있다면 당신들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아주 재밌게 시작하는 시티입니다. 다양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고객이 계좌를 신설하려고 할 때 보내주는 신분증 등을 포함한 이 개인정보들에 대한 확인 절차, 그 주소가 실제 주소인지, 또 테러 집단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부류의 사람은 아닌지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 데이터베이스와 또 검증을 거쳐서 계좌를 신설해주고 또 계약 관련된 서류를 다큐사인으로 실시간적으로 전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과정이 전부 9일 정도 걸렸으나 팔란티어가 미국 데이터베이스와도 실시간적으로 연동이 되어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신분 검증 체크가 가능해져서 몇 초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이후 전체적인 업무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계좌 신설을 할 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19개의 이 시스템들, 아까 언급드린 그 신원 확인 검증 절차를 위한 미국 데이터베이스 등등 다른 19개의 시스템들이 서로 동기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전부 알림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특히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전체 업무 플로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직원들이 현재 이 계좌 신설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업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통적인 인지가 되니까 매우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계좌를 신설하는 과정에 업무 플로우가 한눈에 시각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확장해서 고객에 대한 DNA와 같은 정보가 전부 동기화되어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글로벌 연방 클라이언트 마스터 GFCM이라고 부르는데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는 물론이고요. 투자 성향, 투자 목표, 또 위험 감수 의향 등등의 정보들이 전부 동기가 되는 것이죠. 발표자는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를 예시로 들어줍니다. 맥북에서 사진을 새로 업로드하면 그게 그대로 아이클라우드에서 동기화되어서 아이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파운드리를 통해 원래는 각각 시스템에서 따로 처리되고 있었던 이런 정보들이 한 곳의 허브에서 전부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전부 파운드리 플랫폼에 피드가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팔란티어가 각 매니저들에게 이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추천 사항들이 막 나오게 되는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티라라는 고객에 연락을 해서 본인을 소개하며 투자은행과 있었던 최근 이벤트를 통해 라포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있었던 이슈에 있어서 왜 지연이 발생되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하라는 그런 추천사항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티라라는 고객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 곳에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솔루션인 겁니다. 그럼 이 고객을 담당하는 자산관리 매니저는 알맞은 고객 응대를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텔레트래킹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황 판단이 요구되는 헬스케어 업계에서 활약 중인 기업인데요. 한 환자의 이송이 필요한 상황을 데모로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팩스를 보내고 이송센터에 전화를 걸고 또 환자 필요사항 등등이 정리가 된 다음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과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임상의를 찾아 나선다고 하죠. 이건 매우 느리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팔란티어의 기술로 풀어냈다고 하는 텔레트래킹인데요. 해당 환자의 이동 소요를 팔란티어에서 프로세스를 하는 즉시 이 환자가 받아야 되는 특수 케어, 침상 종류, 장비, 원격 감시 필요 등등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트래킹이 보유한 이 병상들과 자동으로 매치가 되면서 누락되는 사항도 아예 없어진다고 하죠. 이게 모두 실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에이전트까지 동반이 되는 모습인데요. 병원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했는데 첫 두 곳이 각각 장비 부족 그리고 가용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을 했지만 이제 세 번째 병원에서 받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음성 에이전트까지 팔란티어의 동기화가 된 모습이죠. 이후에 환자의 이송이 시작되면 텔레트래킹 내부에 전부 이 상황이 공유되는 과정도 보여집니다. 환자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적으로 찍히면서 동시에 병원 내부에 이 필요한 병상과 장비들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이 하단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동센터와 병원과의 이 협조가 끝나고 환자가 출발하자마자 모든 업무들이 정렬이 되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이죠. 이에 따라 환자가 도착하면 완벽한 준비가 다 끝난 모습의 병원이 보여집니다. 환자가 올바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뽐낸 팔란티어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볼트인데요. 8천만 명의 소비자를 확보한 결제 커머스 기업입니다. 볼트가 겪는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라톤의 막바지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즉 손님이 결제 페이지 갔는데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70%의 손님이 결제를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2조 달러짜리 문제라고 하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런 적이 많습니다. 결제하려다가 마지막에 결국 결제를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걸 지금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고객 프로필을 전부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가성비와 혜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가장 큰 빅테크들만 할 수 있던 이 고객 데이터를 정리해서 고객의 유형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볼트에선 기존 37%의 결제율을 보여주던 이 페이지를 새롭게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해서 50%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소비자가 가성비와 할인을 좋아하는 고객 유형인 것을 파악해서 각 소비자에게 맞는 이 맞춤형 페이지를 조회시켜서 더 높은 결제율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할인 상품이 같이 묶여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페이지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네브라스카 메디슨인데요. 네브라스카 지역에서 유일한 상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컬 센터입니다. 앞서 보신 텔레트래킹의 이 병원과 이송센터의 연결 장면에서 병원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는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타 의료센터에서 이송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새로운 헬스 시스템 운영체제를 만들고 싶었고 네브라스카는 어디를 가든 팔란티어를 추천받게 되었다고 하죠. 시간에 있어 팔란티어 단위를 강조를 하는 발표자입니다. 그만큼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모토를 좀 대표하는 팔란티어의 시간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또 이제 타 솔루션 업체에서 이 네브라스카 메디슨의 공급망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짜는데 2달 반에서 3달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지만 팔란티어와의 미팅에선 불과 46분 만에 AI와 머신러닝이 탑재된 실제 적용 가능한 솔루션 제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데모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환자 증상에 따라서 재빠르게 편성되는 의료진과 스케줄링입니다. 효과적인 업무 분배와 효율성으로 인해서 네브라스카 메디슨은 미국 평균 대비 50%나 낮은 간호사 이직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업무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이겠죠. 이에 더불어서 퇴원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가 머무르는 이 디스차지 라운지의 사용률이 22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새로운 병동이 추가된 정도의 자원 효율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데모에 뜨는 환자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교체 수술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환자로 일반적인 수술실이 아니라 심장병 전문의와 또 흉부외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 특수 방사선 장비까지 갖춰져야 되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새로운 팀을 다시 짜는 팔란티어의 파운드리입니다. 올바른 경험과 훈련을 한 인원들이 후보로 나와 있고요. 이 케이스에 붙을 수 있도록 짜여지는 거고 전체 스케줄이 다시 조정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AIPCon 7의 모든 발표자 내용을 제가 빠르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AIPCon을 보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잠재성을 강조할 때 젠슨 황은 지능이 필요한 것은 어디인가 질문을 해보라고 했죠. 팔란티어의 잠재성을 가늠하기 위해선 이 질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팔란티어의 잠재성이 좀 더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